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전해드렸던 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두의 인정을 받으려는 정치인과 지망생을 가장 경계하는데요. 애초에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같은 진영 내에서도 모든 지지자들에게 인정, 사랑받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권을 보면 모두의 인정을 받고자 오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기 혼자 합리적인 척하고 이미지 관리하며 상대 측으로부터 덕담받을 때 다른 누군가는 강성 프레임에 씌인 채 엄청난 화살을 맞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되죠. 민감한 현안에는 침묵하고 추상적인 일반론만 던지고 상대 측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정치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참 비겁하게 하는 것 같다 생각 들고요. 그래서 비겁한 기회주의자로 보일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디지털타임즈의 권준영 기자가 또 박지원 저격했나? 그러더니 내용엔 이명박 재판 내용을 꼭 앞에 붙입니다. 심지어 마무리하는 내용에서도 이명박 관련 재판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글의 의도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씨만 겨냥한 발언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민주당 이상민 의원처럼 종편에 나가서 민주당 욕만 하고 그런 분들을 같이 얘기한 거라고 다시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 이사라고 쓰지 말고 개인 황희두의 생각이라는 점, 쓰고 싶으면 유튜버 황희두라고 하든가 그럴 가치가 없으면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듣지도 않겠지만요. 저는 제 입장을 계속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관리에 나섰다고 하죠. 지지율 반등을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데 이게 뭐 전술 문제입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무능, 무책임, 무식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러더니 결국 하는 게 뭡니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어서 반인도적, 반인륜적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미 저들의 신북풍론이 낡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전 정권 보복수사라는 인식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퍼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지금 저들은 16명을 죽인 흉악 범죄자인데 정작 이런 내용이 제대로 부각되진 않고 있죠. 우상호 비대위원장 또한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인데 대통령실에서 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유독 북한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명백히 눈에 보이는데 많은 시민들 또한 윤석열은 엉망진창, 경제정책, 방역정책 다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하며 탈북이라고 환영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데리고 있었다면 또 어떤 식으로 몰아갔을까요? 참고로 이해운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었죠. 만약 대한민국에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기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새날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님이 핵심을 간략하게 전해주셨습니다. K보람, 권보람님이 이걸 글로 요약했는데요.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거라는 건 북한 이탈 주민법 9조 1항 2호에 따라 당시 법대로 진행한 거라는 겁니다. 관련 법률도 첨부가 돼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후에 올림픽 남북공동 유치안을 작성했다? 팩트는 남북공동 올림픽 유치는 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4조 2항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19년 11월에 일어난 북한 어민 북송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거죠. 이외로도 박정희 정권에서 있었던 7.4 공동성명의 의미 등 많은 사안을 짚어주셨는데 댓글로 관련 영상 링크를 고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 지지율이 시간 지나면 고공행진할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과가 나면 굉장히 높이 고공행진한다고요? 진심이 구석구석 전달돼요? 도대체 무슨 진심을 말하는 겁니까? 인사 논란에 대해선 100% 완벽한 인사가 어딨냐?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땐 왜 그랬습니까? 참고로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및 대학 직속 후배죠. 이런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국민들의 화를 불러오고 있고요. 이상민이 자리부터 빼는 게 그나마 떨어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실제로 어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죠. 윤석열 SNS 팔로우해라. 경찰청에서 전화를 돌렸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 분위기와 맞물려서 탐탁치 않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죠. 경찰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러는 겁니까? 경찰국은 결국 강행한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전해졌고요. 내일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하죠. 저렇게 막 나가니 최근 경찰에 악수를 거부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든 말든
우리는 경찰국 강행할 거야. 이게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이라고 보고요. 경찰, 검찰, 국정원 등등을 다 통제하면 본인들의 왕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최근 이재호 씨는 큰 이슈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결국 대통령 본인에게 결함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어제 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SBS에서 이상한 단독을 냈는데 이미 많은 내성이 생긴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 논두렁시기에도 그런 식으로 나불댔지 이러면서 쓰레기 언론이라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지원 전 원장 또한 글을 남겼는데요. 어디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뒤에 숨어 서너 번째 낭설의 언플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근 박지원 전 원장은 이게 법치국가 맞나? 윤석열 정부의 언플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이 참 좋아할 것 같다며 현재 국정원은 걱정원이 됐다고 비판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장 임명 후 어떤 지시도 안 했다는 입장까지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안정권 친누나 논란과 더불어 취임식에 안정권 씨가 참석했다는 사실까지 탄로나서 더욱더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선 안정권 씨의 정치적 비방 활동과 친누나 채용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호남인들에게 상처를 준 집회에 당당히 참석했던 친누나가 현 정부의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싸늘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